2등이랑 차이 40만원. 이 물건의 시세는 매매 1억 5천, 낙찰을 1억 2천에 받으셨죠. 그리고 실거래도 1억 6천도 찍혀있네. 낙찰을 1억 2천에 받았으니까 이거 대출 80% 나오면 내 돈 한 3천만원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시세 차익이 벌써 이 실거래만 봐도 한 4천만원 정도 나죠. 예전에 10% 싸게 받는 거에 만족을 했다면 지금은 20%까지 한 1억 정도 남기게 계속 찔러보는 거죠. 한 번에 좀 큰 돈을 버는 것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말이죠. 요즘 아파트 기회다.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빌라도 좋아하고 뭐 아파트도 좋아하는데 그 기준이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경쟁이 높냐 낮냐 이거지. 근데 아파트가 경쟁이 낮다면 아파트 하면 더 좋겠죠. 아파트 낙찰 사례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가 진짜 괜찮긴 해요. 싸게 받을 수 있으면 아파트 하는 게 맞죠.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수익률로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아파트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매도하는 기간이 아무래도 빌라보다는 훨씬 단축되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뭐 수익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하는 기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확실히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짧으니까 이게 매력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전히 취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주택자 이하의 분들 얘기고, 2주택 이상 분들은 여전히 1억 이하, 뭐 오피스텔 이것만 봐야 되는 상황이 있죠. 취득세가 크기 때문에. 취득세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1주택자 이하의 분들끼리만 경쟁을 하는데,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이미 다주택자일 거고, 근데 물건들은 계속 1주택자 이하 분들만 할 수 있는 물건들만 막 쏟아지고 있어요. 수도권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많이들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야 팔려 이러는 분이 있어서 내가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또 대댓글 달았다가 지웠어. 잘했어. 이번에 이제 12월에 네. 유독 많았던 아파트 낙찰 사례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삼촌이랑 조카가 같이 수강하러 서울까지 제주도 사시는 분들인데, 전날에 와가지고 뭐 입찰 하나 하고 토요일날 제 강의 듣고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도 거의 한 달에 한 건씩 낙찰 받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셨고, 지금 아파트 하나 받고 다가구도 하나 받으셨어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 이제 무주택자셔가지고 아파트 하나 하고 다가구 해도 취득세 중과가 없거든요. 두 번째 주택은 이제 다가구로 취득세 중과 없이 세팅을 한 거죠. 우리 정규 강의 다하고 강의도 들으셨겠네. 아, 그러네. 특강 들으셨구나. 마지막 명의를 최대치로 뽑았네. 그러면 제주 수강생분이시고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부영 아파트 910호를 낙찰 받으셨습니다. 이 물건의 시세는 중층 기준으로 3억 2천이고, 그리고 입주가 바로 안 되는 물건이에요. 얘는 앞으로 이제 명도를 하고 공시를 만들면 이거보다는 좀 값어치가 있는 매물이 됩니다. 전세는 1억 9천이고 낙찰을 3억에 받으셨어요. 제 생각엔 3억 3천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10% 정도 싸게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10% 싸게 받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대가 많이 높진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 저층 기준으로는 3억 1,900, 그리고 11월 기준으로는 고층은 3억 3,500, 3억 4,500. 이게 또 동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평균값으로 보면 3억 3천 정도가 맞는 걸로 보입니다. 3천 정도 버셨다고 볼 수 있고, 인테리어를 잘해서 매도를 하면 3억 4천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팔지 아니면 안 하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팔지. 제 생각에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이 한 건으로. 굉장히 큰 번화가입니다. 위쪽으로 이마트, CGV 있고, 노영 아이파크가 이 동네에서 대장급으로 가격 형성이 된 아파트예요. 거기 바로 옆에 제주부영 2차 아파트 1차부터 지금 5차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되게 대단지고, 위쪽에 한라중학교, 한라초등학교를 낀 초품화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위에. 입지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좋아요. 초등학교 자녀 두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동네고, 대장 아파트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도 같이 그 상권을 누리고 있고, 공원이라든지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시내로 가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밀집되어 있으니까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매도가 안 되거나 임차가 없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주시 내에서도 가장 번화된 동네예요. 이거는 삼촌이네. 이제 제주도에서 오신 삼촌분. 이분한테는 어디든 어차피 멀기 때문에 어디든 할 수 있는 거야. 서울 것도 입찰을 하고 부산 것도 지금 낙찰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다 똑같이 멀어. 어차피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자, 요 물건은 총 2명 입찰하셨고, 야, 2등이랑 차이 40만 원. 우리 수강생분이 1억 2천 111만 1,001원. 이 물건의 시세는 매매 1억 5천, 전세는 한 1억 4천, 그러니까 갭이 좀 붙어 있습니다. 낙찰을 1억 2천에 받으셨죠. 그래서 3천만 원 싸게 받았으니까 20% 넘게 싸게 받았죠. 그리고 실거래도 1억 6천도 찍혀 있네. 1억 6,400. 전세가 1억 4,500, 1억 4,100 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걸 1억 2천에 받았으니까 정말 잘 받았죠. 낙찰을 1억 2천에 받았으니까 이거 대출 80% 나오면 내 돈 한 3천만 원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시세 차익이 벌써 이 실거래만 봐도 한 4천만 원 정도 나죠. 3천만 원 넣어서 3천만 원 벌면 100%잖아요. 진짜 잘 받았습니다. 강의 듣고 끝나기 전에도 한 채 받으셨고, 끝나고 나서 또 2채 받으신 거죠. 다음 물건이고 16기 수강생
수강생 분이십니다.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영종하늘도시 KCC 스위첸 601호고 8명 들어와서 4억 1200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시세 대비해서는 약 10% 정도 싸게 받으셨거든요. 시세는 한 4억 중반 정도 됩니다. 4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 우리 물건은 또 6층이에요. 층수가 많지는 않아서 6층이라고 하면 중층 정도 될 것 같아요. 매물 나온 거는 이제 저층 기준으로 4억 4천짜리가 제일 저렴한 거고요. 위치상으로 지도를 보시면 영종동이라고 신도시입니다. 전체가 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된 모습이고,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어요. 이게 2020년도에 이제 영동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된 거고, 영종도라는 데가 인천에서도 거의 섬이잖아요. 인천공항 옆에 있고, 입지적으로는 좀 외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분위기가 한 1년 동안 안 좋았죠. 경매 물건이 어쨌든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욕심을 내도 될 것 같아요. 이 물건도 4억 5천인데 4억 1천을 썼으면 4천만 원 10% 번 건데 욕심 내도 될 것 같아요. 폐차를 더 많이 할 겁니다. 근데 한 번 낙찰 받을 때 6천만 원 7천만 원 버는 게 낫지. 낙찰은 결국은 돼요. 입찰을 계속하면 결국은 되는 건데, 빨리 하려면 가격을 높이는 게 맞는데 굳이 빨리 받을 필요가 있나? 한 번 받을 때 좀 제대로 좀 더 싸게 받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요즘 듭니다. 여유로울 필요가 있다. 근데 내가 초보자의 입장에서 네. 빨리 한 사이클을 돌려보고 싶은 마음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손해만 안 봐도 좋아. 근데 한 사이클을 빨리 돌려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득을 1,000만 원, 2천만 원 남겨도 좋다. 내가 너무 초보자들의 마음을 너무 몰랐다. 초보자랑 고수의 차이가 뭐냐면, 폐차를 해도 된다는 마인드가 힘들죠. 초보자분들은 초보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좀 고수의 길로 이끌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명의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잖아요. 1주택 이하만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 주택을 만약에 약간 비싸게 받았다 느낌이 든다면 다음 거 할 때 취득세 8% 내는 게 너무 뼈 아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받을 때 좀 잘 받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피디님이 말한 대로 한 사이클을 돌려보면서 내가 경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싸게 받은 금액 플러스 앞으로 투자하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노하우, 경험이 쌓이겠죠. 한 채를 하면서 그거의 값어치는 또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입찰 횟수를 늘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건이 계속 많이 나올 거니까. 저희 수강생들은 입찰 대리 수도권 내에서는 7만 원이니까 네. 차라리 그냥 다 찔러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시세만 보고 다 들어가면 되잖아. 아파트 지금 비규제라 대출도 다 잘 나오고, 의외로 낮 시간에 또 쉬시고 밤에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좋죠. 좀 일찍 일어나서 입찰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출근하시고. 지금은 아파트 물건이 계속 나올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아파트가 많아질 거고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예전에 10% 싸게 받는 거에 만족을 했다면 지금은 20%까지 한 1억 정도 남기게 계속 찔러 보는 거죠. 한 번에 좀 큰 돈을 보는 것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단타매도도 되니까 또. 근데 우리 수강생들은 뽕은 진짜 뽑아가는 것 같아요. 매각한 사례들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또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근데 뭐 매각이 안 되면 이게 또 임차를 돌리는 것도 사실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랑 매매 갭이 좀 벌어져 있지만,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세보다 싸게 받으신 분도 많거든요. 월세를 놔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 묶인 돈이 작으니까. 다시 한번 세 분 너무 축하드리고 더 많이 벌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